자, 세 번째는 수사 왜곡 지시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검사가 묻습니다. 이첩 시기, 민간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기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시기. 이첩 시기를 미뤄도 무방하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이첩을 보류했다가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후에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한 후 건의에 이첩하는 방안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지시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자, 그 장관이 좀 시기 늦추자는데 그거 좀 늦췄다가 장관 귀국하면 해외 출장 떠났잖아요. 그때 설명하고 다시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냐. 근데 왜 굳이 거절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이 차관과, 여기서 국방차관 얘기죠. 차관과 군사보좌관에게, 여기는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을 얘기합니다. 군사보좌관은 차관과 군사보좌관에게 건의했지만 국방부의 지시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자, 7월 30일 그때 장관이 결재하는 날이죠. 보고받고. 그것은 근데 중간 보고이고, 자, 이제 그 다음날 이런 말이 나와요. 최종 사인까지 해놓고 갑자기 중간 보고래요. 그것이 7월 30일은 중간 보고이고 이후 조사 결과를 수정해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것이 국방부 최종 지침이었기에 제가 장관님 오실 때 수사 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것을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령관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사령관님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응? 사령관이 못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면. 자, 또 물어요.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조사 기록을 은폐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보류 지시라고 하는데, 자, 박 대령의 답입니다. 보류 지시라고 하는데 국방부의 수사 왜곡 지시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첩 보류 지시를 그걸 강조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아니고 국방부의 수사 왜곡 지시가 정확한 편이다. 예.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나 논란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본질을 흐려서 축소 왜곡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부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 얘기죠. 자, 그 국방부 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부사령관. 자,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메모 수첩에 메모해가 적어 와요. 그걸 해병대 사령관 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입니다. 부사령관 메모에도 나온 것을 부정하고, 자, 뒤에 가서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수사단장이 보류 시기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에게 조사 기록을 은폐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있나요? 네, 박 대령이 답합니다. 법무관리관입니다. 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법무관리다. 국방부 장관의 법률참모인 법무관리관. 혐의자 빼고, 혐의 내용 빼고, 제명 빼고, 수사란 용어 말고 조사라고 쓰고 그런 것들이 외압이고 수사 서류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령관님이 분명히 저에게 차관 지시사항이라고 메시지를 읽어주셨고 법무관리관 말과 동일한 내용과 함께 해병대는 왜 말하면 안 듣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령관님께 그런 말을 한 사람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신한테 명확하게 뭐 빼라 한 사람은 이제 법무관리관인데 사령관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령관이 이제 차관 지시사항이라고 읽어줬다는 건데 국방차관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런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없다. 그다음에 내 뭐 통신 기록 다 확인했는데 그런 거 안 나왔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것이 어떤 우회해서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자,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런 말, 그런 지시를 전달한 사람도 그 최초 그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군 검사가 묻습니다. 해병대라면 당연히 지시는 따라야 한다. 박 대령이 전회 진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박 대령이 답합니다. 사령관님이 이첩 보류에 대해서 논의만 하셨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안 하신 건데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하셨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건의할 것이고 잘못되면 직권남용이라고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지시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방부가 불법적인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사령관님께 참모 조언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자,
박대령의 강한 소신이 여기서 드러나죠. 자, 만약에 사령관이 이첩 보류 시기를 명확하게 늦추라고 언제 하라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었다면 자기는 따랐을 것이다. 이첩 보류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그 수사 내용에 대한 축소 왜곡, 그 뭘 빼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불법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따를 수 없다. 직권남용이라고 충고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는 국방부로부터 사령관이 보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부사령관을 거쳐서 보류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는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죠.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7월 31일 16시 회의 때 부사령관을 통해 장관님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다시 보고하고, 자, 여기서 장관님 8월 9일 현안 보고는 장관이 해외 출장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 날 그게 아마 8월 9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8월 9일 대통령한테 현안 보고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 보고 이후에 다시 보고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첩과 관련해서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의 결론은 조사본부로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얘기죠. 국방부 조사본부로 올리게 되면 해병대에서 8월 9일 장관님 현안 업무 보고를 하거나 보고 일정 같은 것은 저희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었기에 이첩 시기는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류 지시에 관해 부사령관을 통해 그런 내용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자, 그런 보류 지시에 관한 내용은 있었지만 그날 해병대 사령관 주재 회의에서는 결론이 이거 골치 아프니까 국방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왜곡 불법적인 성격의 지시를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걸 이관합시다. 수사 내용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김정민 변호사하고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니까 군검사가 예, 저기 장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예, 했느냐? 응?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단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답변했던데. 예, 장관의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으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나 맥락이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취지겠죠. 그리고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뭐냐면 지금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문자에 나올 거라는 거지. 말하자면 단순히 뭐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단장이 이첩 대상자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거북해 하는 거냐 하는 거는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에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수사단장은 장관으로부터 뭐 들은 바가 전혀 없으니까 결제 7월 30일 날 하고 나선 장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냥 전달되는 그 부사령관이 전달한 4가지 사항 속에서 장관의 또 지시사항을 읽은 것 뿐이지 수사단장이 직접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수정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일 부사령관을 통해서 장관이 지시한 그 내용,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피의 사실을 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혐의 그거조차도 사실을 빼라 지금은 이거죠. 혐의 사실을. 그거조차도 지금 다시 바뀌었죠. 그런 그렇죠. 지시를 장관이 한 적이 없고, 장관이 한 적이 없고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의 의견일 뿐이었다. 그거를 이제 부사령관은 장관의 혼동했다. 지시와 법무관리관의 설명을 혼동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공소장에도 반영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지난번에 뭐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김정민 변호사님 나오셔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 그 박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40페이지가 넘었죠. 45, 6페이지쯤 되는데 거기에 보면 7월 31일 국방부 장관이 오후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때 이제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4가지 지시사항을 내리는데 거기에 분명히
혐의 사실 이런 걸 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이른바 3대 특별법, 군 내에서 처리하지 말고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기라는 게 있죠. 군 사망 사고, 뭐 성폭력 사건, 입대 전 사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그 입법 취지가.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개입했다는 이제 그런 뭐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진짜 지금 설명한 대로 정말 뭐 법무관리관 말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적은 건지, 어쨌든 나중에 국방부에서 그걸 번복하죠. 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군 검찰이 바보가 돼요. 군 검사들이 제대로 사실 파악도 못하고 구속영장에 그러면 허위사실을 적은 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소장, 자,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보면 그 부분이 빠집니다. 장관 지시사항에서. 이것 역시 기가 막힐 노릇인데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뭐 특검 조사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다 드러나겠죠.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어쨌든 근데 직접 박 대령한테나 뭐 해병대 사령한테나 명시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또 그 관련된 압수를 해봐야 되겠죠. 정상적인 그 조사를 할 때처럼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뭐 그 관련자들, 장관, 뭐 해병대 사령관, 뭐 통신 기록부터 해서 한번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죠.